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주학타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잘 보셨죠? 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 오늘 공부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충분하게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데에서 물론 종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종목을 주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허위 광고들, 문자 엄청나게 오죠. 네,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예, 하루에도 뭐, 어, 시간에 상간 종목들 가져다가 내일 갈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종목들도 발굴하시고 또 매매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요. 4월 1일자에 추천이 나갔던 남해학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4월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4월 이렇게 1일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4월 1일날 남해학이 추천이 나갔고요. 추천 금액은 요 금액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거죠.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밀가루 관련 뭐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공부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요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만큼의 수익이 현재 나서 매수가 대비 한 35% 정도 수익을 냈는데 분할로 대응들을 참 잘 하셨어요. 예, 분할로 대응들을 참 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자, 두 번째 그 영상이죠. 자, 두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이평선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딥하게 막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5년 했다, 7년 했다, 10년 했다라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이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이란 무엇이냐? 자,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느 쪽 방향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면 횡보냐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막 어려운 단어들 가져다가 막 쓰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의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40일, 60일 뭐 등등의 정말 많은 이평선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5일이면 5일, 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기간 동안에 주가에 그날 사고 팔고 했던 주가가 있겠죠? 그 주가의 평균을 점으로 딱 이어가지고 그걸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이평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면 뭐 5일선 뭐 각각이 다 틀려요. 본인이 이제 설정하고 그죠? 5일선은 무슨 색, 10일선은 무슨 색, 20일선은 무슨 색, 다 이제 본인들이 설정하는 색에 다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높은 이평선이 될수록 이 굴곡은 조금 없어진다.
굴곡이 조금 완만하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니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평선이란 이평선의 종류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 우리가 이제 영업일수라고 할까요? 매매일수라고 할까요? 일주일이면 월요일에 이제 7일이잖아요. 7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되고 5일 동안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일선을 일주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20일은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2일이 될 때도 있고 21일이 될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 21선을 우리는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 놨다. 그게 21선이다. 그럼 60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3개월이 되겠죠. 60일간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낸 선이고요. 120일선은 6개월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241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1선은 2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낸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평선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요.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유용한 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서도 단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네, 그렇죠.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각 이평선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1강에서 공부를 했지만 자, 단기 포지션을 좋아한다. 그런데 단기 포지션을 좋아하는데 장기 이평선을 가져다가 매매를 한다? 조금 느리겠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481선, 241선 가지고서도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타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움직임이 조금 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는 5일선과 21선의 흐름을 보면서 단타를 많이들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주가의 흐름을 빠르게 움직이니까 5일선이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가면 갈수록 조금 더디겠죠. 움직임이. 그래서 장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 240, 481선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급등을 쫙 하는데 막 이런 데 따라 들어가는 것들, 이런 데 따라 들어가서 단타 치는 흔히 얘기하는 스캘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 골든 크로스니 뭐니 많이들 이제 공부들을 하시는데 뭐 요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5일선과 21선만 이렇게 가지고 놓고요. 요 끝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121선, 241선, 481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이평보다는 조금 요 굴곡이 어떻게 돼요? 5일선은 아무래도 훅훅훅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40일이나 480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는 2년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타를 칠 때는 요 움직임을 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의 첫 매수 타이밍은 단기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이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고수분들 있잖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네올 매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이제 관리했던 데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단기로, 단타로, 그날 내지는 하루 이틀 정도 보고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네올 매매인데, 안 들어가신 거예요. 나는 너 못 믿겠다. 야, 이런 걸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서 잘만 잡으면 하루에도 20, 30% 수익 내는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네, 40% 이상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 거지만, 일단은 내가 아직은, 조금은 초심자고, 아직까지는 좀 서투르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무슨 얘기냐? 5일 이평선을 바라봤을 때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는 조금 더 고급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차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5일 이평선이 요 형광색입니다. 요 형광색이 5일 이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20일 이평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5일 이평선이 살아있죠. 고개를 들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물론 과거에 지난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들고 있겠네요. 그죠? 들고 있는 흐름이 있을 때 매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매수하실 수가 있다. 가장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고개를 숙이고 있죠. 5일 이평선이. 예. 이거를 뚫었네 못 뚫었네는 다음 문제고요. 그쵸? 5일 이평선을 뭐 20일 이평선을 뚫었네 못 뚫었네, 지지를 받았네 뭐 못 받았네, 저항을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 다음 단계고요. 내가 매수에 참여를 할 때에는 최소한 5일 이평선이 되었던 10일 이평선이 되었던 이평이 죽지 않았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큰 도움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자리에도 들어가죠. 우리 이제 뭐 실력 있는 분들은요. 이런 자리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자리도 그 외에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매하실 때에는 이렇게 단기 이평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매수에 참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어준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5일선, 21선, 60일선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평균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자, 5일선과 11선, 21선 단기 이평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 포지션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장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지션으로 바라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주린이들 입장에서,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매수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좀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는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이제 주식 매매는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 60일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 즉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 일목균형표가 나오는 거고,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 다른 보조 지표들을 딱 봤어. 이 보조로 지표를 활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도 그냥 뭐 골든 크로스는 뭐 이거래, 뭐 데드 크로스는 이거래, 20일 입형 지지받으면은 가는 거래. 그런 것들만 먼저 아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때 이해가 되시는 거고, 활용을 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나중에 하나씩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서 두 번째 우리 학습 공부한 내용은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학습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수익은 낼 수는 있지만 극대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해서 항상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